자, 이번 허술한 계엄에 대한 또 하나의 특이한 케이스가 이 계엄 포고령, 이 포고문을 누가 썼냐. 포고문. 포고문을 누가 썼냐는 거예요. 이게 이 정상적인 군인이라든지 계엄령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뭐랄까 전혀 지금까지 형태를 찾아볼 수 없었던 창의적이면서 괴기한 포고문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거 포고령 저 보고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의료인들 중에 파업 중인 의료인들 48시간 이내에 복귀하고 안 하면은 처단한다란 저 처단이란 단어를 보고 그래서 처음에 처벌을 몰라가지고 처단? 아니 복귀 안 했다고 사람을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단이면 그러니까 네. 즉결 심판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처단이요? 다시 봤는데 저 친한 의사 선생님이 의료협회에서 그걸 보고는 뭐가 파업 중이지? 이러고 막 파업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파업 중인 의료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표내고 사표낸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쉬는 거야. 내가 일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파업이야? 그래서 의료협회에서 엄청 비웃었대요. 병신들 파업하고 아니 근데 모른다고. 계엄군이 지금까지 이제 하나씩 짚어봐야 되지만 계엄군이 말하자면 뭔가 나라 위에서 계엄을 일으키고 그거를 진행을 하는 거라고 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료 부분에만 콕 집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특이하지만 아니 노사 관계 내지는 뭐 어떤 시민단체나 어떤 직능협회에서 파업을 한다 그래갖고 군이 나서서 처단을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농민 대표들이 예를 들어 지금 농민 대표들이 뭐 수매 금지 아니 수매 불응 운동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또 노동단체에서도 노동할 수 있는 거 화물연대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마다 계엄을 해가지고 계엄군이 나서가지고 복귀 안 하면 처단을 할 건가? 나는 이걸 쓰는 걸 볼 때, 얘가, 정상적인 놈은 아니고. 그러니까 또라이가 아닌 이상 이거 대통령실에 미친 거지. 암약하고 있는 상또라이가 하나 나섰구나. 진짜.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룬의 연설문도 우리가 의심했잖아요. 친일 매국노가 쓴 거다 이거는. 그리고 이건 또 정말 모르는 무식한 놈이 쓴 거다라고 했는데 포고령까지도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고령을 계엄사령관이 써야 되는데, 사실상 포고령은 위에서 내려왔고, 정작 계엄사령관은 내용을 방송 보고 알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포고령을 누가 쓴 거냔 말이지. 누가 썼? 이게 얘가 얼마나 이제 엉망진창이 하나씩 보자면 1번이 국회와 지방의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예요. 물론 집회와 시위를 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활동이나 지방의회까지도 하지 마라고 포고령을 내렸던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초헌법적인 거죠. 즉 군이 또는 행정부가 아니면 계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정치 활동이나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이것을 막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부 독재 시절이었던 5.16 쿠데타 그리고 박정희 유신 1972년, 1980년 광주 학살 직전의 계엄사 포고문에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특정 직업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를 못 박은 내용은 없었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엄이나 포고문 모르는 애가 쓴 거야. 그렇죠. 모르는 애가 쓴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성렬이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죠. 근데 이거를 지금 와서 보니까 성렬이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포고문을 써주는 연설문을 써주는 놈이 좋아하는 단어인가 그러네.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렬이는 써주는데도 읍절인 거지. 그렇죠.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성렬이는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했다. 그런 사람 없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누굴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본 적이 없는데,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를 일체 금한대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어떻게 해야 전복이 돼요? 이게
비상계엄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을 기도하는 게 비상계엄령. 니들이 하고 있는 게 이 짓거리라고. 근데 여기에 또 새로운 게 들어옵니다. 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이거는 계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계엄령을 처음 본다니까. 제가 다른 나라 비상계엄령 또는 군부 쿠데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무식한 애가 쓴 거라니까. 그 얘네들이 말하는 이 가짜뉴스 이런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김건희나 윤석열 관련된 비난이 전부 다 가짜뉴스라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의 가짜뉴스 중에 가장 이슈가 돼 있는 게 뭡니까? 윤석열 관련된 뉴스타파 기사 보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작을 언제 했어 우리가? 명태균이 했지. 그런데다가 허위선동? 아니 김건희 잡아넣자는 게 허위선동이야? 김건희 뇌물 받은 거 주가 조작한 거 처벌하는 게 허위선동이냐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이거 다 니들이 한 거잖아. 명태균이랑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니들이 한 건데 이걸 그만다 이거는. 명태균하고 한 이런 모든 가짜뉴스와 여론조작과 허위선동 우리만 할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요거 가짜뉴스다, 요거 허위선동이다, 요거 여론조작이다라고 판단을 누가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뉴스야! 그럼 가짜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응.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 같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일부 그 진보계 언론 또는 새로운 미디어 언론들을 지칭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왜? 니들도 지긋지긋하고 힘들겠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니까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목소리가 꺼지지 않아서 지금 김건희 줄리설부터 시작해서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 명품백이 안 가라앉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줄은 알겠는데 마지막 포고령에 뭐가 있냐면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수록 조치를 한대요. 문제는 이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영장 없이 체포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계엄 사령부에 의해서 압수 체포구금을 당할 수 있다라는 협박을 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너무 웃긴 게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 야, 니들이 지금 일단 반국가 세력이잖아. 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으니까 니들인데 중요한 거는 니들 때문에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엄청나게 혼란을 겪었어. 니네가 11시에 통행금지령 내렸잖아. 근데 러시아어가 안 풀려갖고 결국 진입 못한 거 아니야. 트래픽잼. 사당동이랑 외부순환로가 막혀갖고 결국은 여의도 못 들어온 거 아니야? 나는 거기서도 그게 우리 탓이야? 이게 되게 우픈 얘기인 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 아니 그 시간에 왜 이렇게 차가 비정상적인? 아니요, 한국은 원래 야근도 많이 하고 일도 너무 많이 하고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니들이 선량한 국민을 저기 하고 싶으면 옛날 나치처럼 번호를 매겨 그러면. 선량한 정도에 따라서 번호 매겨 아니면 그래서 1번, 2번 나눠가지고 무지개 색깔로 배지 달아주는 거지. 얜 선량한 애니까 그렇지. 빨간색. 여기다 1번, 2번으로 차라리 일찍 나눠갖고 니들이 그러면 그걸 붙여줘. 구분해줘 차라리. 저 일찍 배지 달고 다니는 거 찬성합니다. 전 자랑스럽게 일찍 배지를 달고 다니겠습니다. 진짜 일찍 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을 거예요. 광화문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때로 모인 데 말고 각자 자기 집 앞에 슈퍼 가면서 또는 밥 먹으러 돌아다니면서 나는 일찍이네 하고 여기다가 이거를 붙이고 다니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미친놈들이 있더라고요. 왜? 계엄령과 관련해가지고 잘했다! 라는 미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산시 의원이 돌아가지고 그걸 했더라고요. 그리고 뮤지컬 배우가 그걸 했더라고요. 미친 새끼 아니야? 황교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네. 왜요? 아니 총리를 했었고 먼저 법무부 장관 했었는 황교안이 이 자체가 합법적이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데 왜 이거를 못하게 국회가 막냐? 이 소리를 황교안이 하고 있어. 얜 바보잖아요. 아니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가 있나? 그래서
윤석열을 방해한 한동훈과 우원식을 체포해야 된대요. 네. 이 정도면 노망의 기운이 이 저기요. 도를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계엄 조치는 위헌도 위법도 아니다. 탄핵의 길은 바보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새끼가 이거 우리 애봉이 아버지 대신에 다 국무총리 또 해보고 싶은 거 아닌가? 아이고. 이렇게까지 빨아댈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저쪽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없었던 이 역대급으로 희한한 이 포고령, 대통령실 안에서 윤석열 연설문 써주는 놈이 썼다에 뭐 사실상 90% 이상 확신이 그쪽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엄령, 비상계엄령이 우리는 다 미친 거고, 언론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다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되게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 이직 분인데, 그러니까 진짜 여기 댓글에도 어머니가 이제 어떤 말로도 안 통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안 통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아니, 그냥 나와서 민주당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저희 또 너무 힘들어요 라고 물었으면 너무 마음이 짠해서 지지율이 올라갔을 건데 왜 계엄령을 내렸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아유, 왜 민주당이 힘들게 한 거 자기 정말 너무 10분 이해한대요. 정말 자기가 봐도 힘들 것 같대요. 민주당이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느낌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화에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이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지라는 의욕마저 모든 의욕을 사라지게 만드는. 아니 그러면서 이게 뭐 광신 같은 의미로 이직을 하고 윤석열을 믿는다고 치자고요. 광신의 하나의 계기로 본다 그러면 광신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광신한다라고 하는 뭔가 나름대로의 있어. 보상이 있잖아. 보상이 있어. 약속 받거나 이거는 내가 얻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광신을 해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도대체 윤석열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은 뭐가 생기는 거죠? 윤석열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국진당이 옳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진당이 해드린 게 뭐가 있는데요, 도대체? 국진당의 정책이 너무 마음에 든대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낸 세금으로 그렇게 복지 혜택 많이 주는 거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노인농금은 꼬박꼬박 그거 받아서 챙기시고요? 본인 어머니는 받으시겠죠. 예. 근데 저는 되게 이게요, 여러분, 늙어서도 아니고요, 못 배워서도 아니에요. 늙고 못 배웠지만 일찍이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경상도여서 그러냐고? 아니요. 지금 이 방송 경상도에서도 많이들 보고 계세요. 아니, 막말로 나도 경상도 출신이에요. 경상도라서 다 이렇게 무식한 거 무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계엄까지도 해갖고 그나마도 허술해서 그걸 날려먹고 이걸 통해갖고 자유민주주의 짓밟으려고 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해줘야 된다. 네. 오죽하면 그랬을까? 네. 이건 그냥 해프닝이야. 그냥 네. 경고하려고 한 거야. 라고 하는 논리에 동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 지금 내 앞에 살인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서 나를 찌르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미리 봐서 알아갖고 날쌔게 피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새끼를 처벌을 해야 되잖아.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안 죽었잖아. 살았잖아. 근데 뭘 처벌을 해? 오직 하면 칼을 다 들었겠어. 그러니까 네가 칼 맞을 짓을 했겠지. 민주당이 칼 맞을 짓을 했겠지. 그리고 나 이제 칼 앞에 안 들어. 이 뒤에 숨기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로 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살인마 앞에 서가지고 살인마를 쉴드 칠라는 당신이 피아에 관계없이 제일 먼저 등을 찔린다니까. 그래서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싫다는데 어떻게 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혜택 받는 거 싫대잖아. 자기는 그래도 좀 부유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걸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지만 가난이 내 죄는 아니잖아. 그랬더니 더 열심히 일하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데 열심히 안 한 거지. 아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세상이 다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되냐? 이러면 그러니까 그래 네 말하지 쪼대로 마, 살아라. 그냥. 그러니까 네 쪼대로 살아라. 난 모르겠다. 하루에 18시간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최저임금 이하로 받으면서 나는 행복해라고 살 수만 있다고 하면 그냥 이직을 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난 부자들이 이직하는 걸 이해한다니까. 지들의 이익과 직결돼 있으니까 난 세금 깎아주니까 윤석열이 진짜 세금 깎아줬어요. 부자들한테는. 대신에 그 모든 걸 다 우리한테 전가시켰는데 지금 내가 전기세가 오르고 도시가스가 오르고 막 승질이 나서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초과소득자 윤석열한테 혜택을 받고 있는 그 대한민국 상위 5%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된다고 쳐. 그러면 나머지 95%는 지금 있는 상황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대로는 나라가 절단나겠다는 위기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집단이나 여론들을 들고 나온다는 게 우스운 거예요. 이제는 언론 노조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빼고 보도하겠다고 오늘 선언을 했어요. 이게 앞으로는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로 기사를 내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얼마나 지키는지는 아직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기사의 움직임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저도 지금 결론은 언론의 문제예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심지어 기자들조차도 지도 그 보도자료 보고 뺏기고 쓰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사를 생산해내는 기자들조차도 뭐가 올바른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걔네들이 그냥 아무데나 써제낀 기사들을 보는 일반 시민들한테 뭔가 정확한 상식적인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는 건 쉽지가 않죠. 이게 제가 요즘 막 이렇게 게시판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얘들이 가지고 나온 논리가 뉴스 보도가 그랬다.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걸 근거로 가져와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언론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글이 있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언론이 보도한 프레임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계속 재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시판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댓글 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론은 언론을 저는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힘들다. 진짜 힘들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아무튼